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 위원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화상 연결 통해서 위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증시에 대한 판단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양새였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네, 3대 지수가 제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 1% 이상 떨어졌고요. 다우 지수도 1.5%까지 떨어졌습니다. 소위 쿼드러플 위층데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화이자에서 팬데믹이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라 지금 2024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를 크게 좀 위축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섹터별로 보면 11개 섹터가 모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은행주라든가 에너지 주식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금리 같은 경우에는 다시 1.4% 초반까지 내려갔고요. 유가도 한때 73달러 수준까지 지난주 초반까지 회복했던 것이 다시 70달러 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 흐름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군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주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이 전부 2%에서 3%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에너지의 대표적인 주식 엑슨모빌, 쉐브론 이런 것들도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또한 상품 시장에서 가장 뚜렷한 것은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미국 달러가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작년 7월 이후 거의 최고 수준까지 근접할 정도로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금융주와 에너지 주식들이 가장 약했던 만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먼저 확인해 봤고요. 계속해서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해 있는 주식들 역시도 큰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다른 섹터보다는 다른 종목군보다는 그나마 선방했다고 보이지만 그래도 주가가 큰 재미는 없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0.6, 0.3% 정도로 약보합 정도로 마감했고요. 알파벳은 2% 떨어졌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 아마존 정도만 강보합 정도 움직였고요. 테슬라도 등락 끝에 0.6% 정도 소폭에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기타 특징주를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당혹스러워했던 주식이 아마 리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리비안이 첫 번째 이제 상장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금년의 생산 목표를 달성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상장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요. 하루 하락폭이 무려 10%가 넘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시다시피 오미크론이 영국이라든가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제 우세종이 됐고요. 미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학교가 문 닫는 곳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줌이라든가 플라튼 같은 소위 재택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좀 나름 모처럼 좀 크게 반등한 것이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날은 어닝 리포트를 발표함에 따라서 또 크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급등하는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금요일 시장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주간 단위의 흐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좀 변동성이 큰 한 주였는데 결국에는 3대 지수가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전주에는 다우지수가 주간 단위 4% 올라갔고요. S&P 500과 나스닥도 3% 넘나들게 주간 단위 올랐었는데요. 지난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다우지수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습니다. 1.7% 떨어진 반면에 S&P 500도 1.9% 떨어졌고요. 기술주들이 이제 금리 상승에 기준금리의 빠른 상승 내년에 인상 이런 걱정들이 확산되면서 나스닥은 2.9%나 주간 단위로 빠졌고요. 결국 지난주에는 한 차례 정도 주 초반 정도 상대적으로 강했고요. 실제로 보면 거의 매일 빠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필수 소비재라든가 헬스케어 그리고 부동산, 유틸리티 흔히 이런 것들이 방어적 섹터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름 선방했지만 예를 들어 임의 소비재 이런 것들이 무려 5% 가까이 그리고 기술주도 4% 가까이 떨어져 있는 섹터별로도 보면 7, 8개는 오히려 좀 섹터별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주요 종목군으로 보면 대부분이 화면 제가 준비했지만 거의 다 시뻘겋게 나올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많이 빠진 종목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해외 주식을 갖고 있는 테슬라가 8% 넘게 빠졌고요. 올해 내내 아주 급등세를 보였던 엔비디아도 상당한 차익 매매에 시달린 한 주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도 8%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홈디포도 7% 가까이 빠졌습니다. 올해 가장 꾸준하게 올랐던 빅테크의 대표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도 5% 넘게 빠졌고요. 애플도 4.2%, 그리고 나이키도 4.5%가 주간 단위로 빠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난주에 강했던 것은 파이자에 대한 소위 백신, 3차 백신 이런 것들, 거기다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임상 발표한 파이자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사상 최고가 랠리를 계속하고 있죠. 화이자는 주간 단위 무려 13% 가까이 올라갔고요. 전 세계 2위의 금광회사가 뉴몬 코퍼레이션입니다. 뉴몬 코프도 5.6% 올라갔고요. 필수 소비재의 대표적인 주식 중에 하나인 코카콜라 같은 것이 2.6%. 그리고 저희도 꾸준히 말씀드렸죠. 금융주의 성격 플러스 애플을 갖고 있는 벅시에스가 지난주 초반 중반까지 사상 최고가를 갔었는데요. 벅시에스도 주간 단위로 보면 2% 가까이 올랐던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크게 빠졌던 종목들 성장 기술주 쪽으로 많이 물려 있고요. 그리고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대부분 경기 방어적인 섹터 내부에 종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성장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던 거는 지난주 동안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됐다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다시 이제 소위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추세가 되겠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던데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 일간 단위로 보면 지난 금요일 2만 1,02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19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뉴욕주는 최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직전 수치가 금년 봄에 19,000명대였는데요. 2만 1,000명으로 지금 사상 최대 숫자로 지금 나온 거죠. 그러면은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미국의 확진자 수, 그리고 테스트 수치, 그리고 입원 환자 사망자 수인데요. 입원 환자 수도 마찬가지, 사망자 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어떤 확산은 빠르지만 중증 환자로 가는 것은 상당히 적을 수 있다는 것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아직 그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이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가 안도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튼 빠른 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 큰 부담이 됐고 여기는 이제 물론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테이퍼링 속도를 2배로 빨리 하고 결국 지난주에 나온 거로 보면 내년도 금리가 기존에 2차례 정도에서 3차례 그리고 2023년에도 3차례면서 총 2년간에 6차례 정도 금리 올라갈 것이라는 거 직접 많이 시장에 반영된 거거든요. 물론 실제 금리가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우려감이 지난주 내내 반영됐고요. 그런 것들이 소위 어떤 안정적인 주식, 앞선 코너에서도 대신코너 본부장께서도 퀄리티 주식을 얘기했는데 작년에 지금 수준에 보면 지난주 올랐던 소위 방어적 섹터라고 말씀드렸던 것, 그 중에 상당수가 퀄리티 스탁이라고 분류되는 거거든요. 그 반대에 있는 것이 소위 성장 섹터에 있는 것들이죠. 성장 섹터 중에서도 소위 지금 당장 이익을 못 내는 성장주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고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들이 지난주 내내 쉽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난 금요일 날도 기술주의 상대적 부진이 계속 이어진 그런 대표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조금 지나간 재료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시장도 민감하게 지금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이 오미크론 확진자 현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 시장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마쳐보고요. 이제는 내년도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봐야 될지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시간 위원님께서 이 JP모건의 내년도 탑픽주 리스트를 공개해 주신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프리스의 리스트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연말이다 보고 이제 연말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사들에서 내년도 전망,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고 새로 발표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 안에서 주요 종목군 어떤 주식이 제일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표를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보실만한 것이 어떤 주식, 뭐 탑픽을 5개다, 10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했고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저희 분산 투자를
하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프리스에서 설명한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드립니다. 정확히 보면 하이스트 컨빅션 바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컨빅션 바이라는 것이 회사 증권사도 여러 가지 표시하죠. 우리를 보면 이제 강력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강력 매수에서도 하이스트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 12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내년도 그러니까 2022년에 제프리스의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선정 기준이 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런 걸 갖고 여러분들 직접 검색하실 수도 있고 이거는 한국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 전 세계 어느 주식이나 이런 선정 기준을 갖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JP모건도 약간 다르고 골드만삭스도 다 다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제프리스의 선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펀더멘탈은 아주 당연한 거로 보여요.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것들을 먼저 좀 찾아낸다는 것이 되겠고요.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이익도 있겠지만 자산 가치도 있을 것이고요. 캐시플로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부채 비율도. 그런 펀더멘탈은 기본을 잡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리스크 리워드 비율이라고 해서 쉽게 해서 위험 대 보상 비율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의 앞으로의 향후에 대한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판단해서 위험 요인분보다 상당한 기회 요인이 높은 것을 평가하는 또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위험과 어떤 기회 이런 걸 같이 평가하는 그 선정 과정을 제프리스가 선정했고요. 세 번째는 제프리스 애널리스트나 제프리스 투자 전략가들의 내년도에 관심이 되는 투자 테마를 또 고려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메타버스도 있을 수 있겠고요, 클라우드 있을 수 있겠고, 뭐 ESG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다양한 테마를 제프리스에서 리서치해서 평가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골고루 평가해서 포함된 10개의 종목이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0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리면 대부분이 아시는 것도 있겠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겠고요. 제가 오늘 이거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우리가 의외로 상당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했겠고요. 특히 제프리스의 투자 의견만 보면 딱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내년도에 대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존도 있겠고요. 캘러웨이, 골프도 있겠고요. 카바나, 뭐 CVS 헬스 등등이 있겠는데요.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익숙한 것들은 아마존과 프리포트 맥모란 정도만이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것 같고요. 나머지는 별로 익숙한 주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흥미롭게 지금 제프리스에서 얘기하는 것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블루밍 브랜드라는 회사입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호주 회사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죠. 아웃백 스테이크의 바로 그 모 회사가 블루밍 브랜드인데요. 지금 주가는 16달러 수준인데요. 29달러 수준인데 목표 주가를 35달러까지 높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JP모건은 다른 레스토랑을 추천했었는데요. 그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TV 지상파에서도 골프 프로그램 엄청 많이 하는데 전세적으로 지금 골프가 인기인데요. 골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캘러웨이 아닙니까? 그래서 캘러웨이도 지금 주가는 26달러 수준인데요. 목표 주가를 60달러 수준까지 높여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 밖에 이제 미국의 전역에 있는 소위 테마파크를 대표적인 식스플래그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 10종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제프리스는 내년도에 큰 리오프닝 주식에 관심 포인트가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제프리스의 내년도 탑픽주 리스트에는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도 익숙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내년도 유망주로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시간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는 금요일을 제외한 4거래일 동안만 열린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크리스마스 주간도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좋은 전략, 좋은 분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 국내 증시에 대한 성공 전략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